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조배석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보도 뉴스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이런저런 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러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게 해달라 이 발언을 가지고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오늘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대목을 가지고 또 아마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희 의원? 글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국회에서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국민에 대한 삶은 돌아보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또 지난번 대통령의 그 예산안 설명 시정 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보였던 그런 행태들이 아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그 저항이 있지 않나. 일종의 피켓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똑바로 해라 하는 얘기를 자,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하고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음모론으로 받아들이는 예. 이런 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발 잘인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조배석 변호사. 글쎄요. 그런데 또 제가 볼 때는 그 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갈 여지를 남기고 그러나 저는 그 속에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핵심 의원이 거기다가 또 설명까지 해줬어요. 이거는 예. 그것에 반대는 배신의 정치고 은혜에 반대는 배신이다. 그리고 또 그거는 유승민 그 대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까지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 후반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렇다면은 레임덕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기를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집권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행보를 이제 벌써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이 국정 운영에 힘이 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배석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보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순간 이게 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중립 준수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후로 탄핵도 당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렇게 살짝 좀 피해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그 19대 국회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이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정말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에 어느 정도입니까? 19대 국회 보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법안들이 이제 청년 취업 문제, 일자리 법안, 또 노동 개혁에 관한 법안, 한중 FTA, 뭐 경제 활성화 법안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합의가 됐는데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그렇습니다. 네. 한중 FTA만 해도 하루에 4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통과가 될 경우에 이 취업이라든가 또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3%에서 지금 2.7%까지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국회가 하지 않은 일을 정부에서 해달라는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정말 답답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다음에
14일 날 그 해외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게 되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이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좀 정기국회 폐회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법안만큼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좀 뭐랄까 대통령 그 말은 굉장히 그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떤 영향력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의도라고 하면은 좀 더 다르게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왜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걱정이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박정희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사무부총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거 5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준비 실무를 지금 챙기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뭐 TK 지역 물갈이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또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그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재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는 그 상향식 공천입니다. 네.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대 50%로 해서 직접 투표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 공천을 인위적으로 한다거나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당원 당규에 우선 추천 지역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네.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데 거기에도 이 단서종이 붙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현저히 낮.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나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선 추천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시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다 생각이 좀 비슷하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장관을 하신 분이나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장관이나 이렇게 아주 어떤 큰 국정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 지역을 정말 공천만 받으면 되는 그렇게 쉬운 지역으로 몰리는지 아하. 전 그 모습이 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정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싸워보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외연을 넓히겠다. 네. 또 그런 결기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 부분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9대 국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당직을 맡아서 일할 국회의원도 보이지가 않고 또 이런 여야가 답보되어 있을 때 몸을 던져서 일하는 국회의원도 보이지가 않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지역에 대한 물갈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이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도 현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혹은 전직 네. 거물급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만복 전 국정원장, 네. 이 뭐 팩스 입당했는데 뭐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직후에는 황진화 사무총장이나 김우성 대표가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으니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환영하는 논평을 했었죠. 네. 하루 만에 지금 출당 공고를 했습니다. 이거 사무부총장이시니까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뭐 제 책임이기도 하죠. 예. 조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만 예. 정치적인 행보가 정말 엽기적이고 또 그 대응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입당 원서가 들어오게 되면 네. 경력이나 이런 걸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당비 납부하는 계좌 요 정도만 보고 네.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란이 뭐 조그맣게 있습니다.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8월 27일 그러니까 책임당원 모집을 좀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질 않아서 입당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 국정원장, 참여정부의 전 국정원장이 입당했다는 사실을 네. 실제로는 잘 몰랐다. 그렇습니다. 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의 그 지구당 당협으로 팩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하. 대부분 뭐 이제 여직원 한 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네. 저도 봤습니다만 글씨는 뭐 분명히 전 국정원장으로 돼 있고 예. 학력, 뭐 서울법대 졸업 뭐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어서 꼼꼼히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체크가 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예. 입당 절차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꼼꼼히 보겠다 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말이 좀 너무 앞서는 바람에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글쎄요. 아무튼 뭐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좀 코미디 같다. 그리고 김만보 그 전 국정원장의 행보도 갈짓자지만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여당도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좀 네. 모양새가 좀 그랬습니다. 참, 네. 예,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조배석 변호사가 이제 전북 지역에서 쭉 정치 활동하셨죠? 네. 예, 지금도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호남 민심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도 광주 전라 지역의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조사가 지금 자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조사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죠. 저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예. 이제는 당을 보지 않겠다. 사람을 보겠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정현 의원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만 괜찮으면 당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이제 정신 차려서 잘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호남 향후의 박광태 중앙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심각해요. 예전 같으면 싫다가도 선거 때는 어쨌든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안 찍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그동안 향후회 쪽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줬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그 향후의 분들이 당하고 접촉을 하면서 당에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나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어떤 대우를 받자고 그런 건 네. 아니겠지만 관심이나 그리고 어떤 예. 그 정치에 대한 요망사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예. 이게 정말 이게 뭔가 하는 좀 그런 섭섭함 같은 것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새누리당이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은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선거 5개월 앞두고 호남 민심이 이 정도로 차가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난번에 4.29 보궐선거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호남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이해창이 싫어서 찍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우리는 당에서 뭔가 거기에 걸맞는 역량이나 이런 걸 발휘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오래된 그런 거군요, 이게. 예,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도권에서도 저희 특히 수원 지역에서도 그런 예. 현상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호남 쪽도 공천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이 일하는 사람을 좀 뽑겠다 하는 그런 거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운천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호남에서 저희 새누리당도 내년 총선에서 당선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으려고 하느냐?
대선 후보의 길로 가라. 이 문재인 대표한테 사퇴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선 후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님은 그러니까 조기 선대위를 꾸리자. 그리고 예. 자연스럽게 이선 후퇴가 되고 지도 체제가 개편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내일 오전에 그 뭐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 저 문재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뭔가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알겠습니다. 참, 이 신당은 어떻게 됩니까? 야권 신당. 네. 천정배 의원 중심에. 지금 또 박주선 의원 이제 중심에.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 18일 날 창당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신당을 빨리 추진하라 이런 그 외곽 단체들이 예. 속속 생겨나고 있고요. 아, 또 그래요. 이제 박준영 그 지사께서 이렇게 신당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박주선 의원도 뭔가 방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신당이 이렇게 또 여러 갈래로 알겠습니다. 흩어지면 힘이 안 되니까 하나로 연합해라. 이제 때가 왔다. 네,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 이런 연합을 이뤄서 통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희 부총장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빨리 공천 룰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좁혀가야 되는데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천룰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네. 예산 문제도 답고를 하고 그래요? 있고 예. 전체적으로 그냥 이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19대 국회 빨리 개선이 좀 됐으면 합니다. 국회도 할 일이 많고 여야 모두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 맞습니다. 제대로 앞을 못 나가고 있는 네. 답답한 정국이다. 지금 이렇게 두 분 진단하신 걸로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